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론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수론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28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28문항을 5개 단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원이 나눗셈법에서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합동단원에서 3문항, 오일러의 정리단원에서 5문항, 그리고 원식은 지표단원에서 11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정수론 과목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문항 중 가장 많은 문항 수가 출제된 단원이 되겠습니다. 11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단원이 2차 상호법칙에서 7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정수론에서 출제된 단원별 기출문항을 연도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3개 학년도씩 표로 만들었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2003학년도에 합동단원에서 한 문항, 2004학년도에 2차 상호법칙단원에서 한 문항 출제되었습니다. 3개 학년도씩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살펴보시면은 단원별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3개 학년도 출제 경향을 같이 보실까요? 20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에 연속적으로 2차 상호법칙 단원에서 한 문항씩 출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론 단원별 출제 경향을 살펴봤습니다. 정수론 첫 번째 단원인 나눗셈법에서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눗셈법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09학년도 17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수론의 출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ell ordering principle. 정렬 원리. 정렬이에요. 공집합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을 떠올리시면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죠.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공집합이 아닙니다. 반드시 최소의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 최소의 원소가 존재하니까 정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정렬 원리를 바탕으로 이 단원명인 나눗셈법에 대한 결과가 얻어지죠. 자, 나눗셈법이란 디비전 알고리즘이란 우리가 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증명은 하지 않지만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죠. 양의 정수가 주어져 있을 때 임의의 정수를 이 양의 정수로 나누면 목, Q, quotient, 나머지 remainder, R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특히 나머지는 0 이상이면서 나누는 수인 B를 넘지 않는다는 것. 증명은 정렬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공집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의 원소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최소의 원소가 바로 나머지 R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몫이 자연스럽게 디파인 되겠죠. 디비전 알고리즘. 이 디비전 알고리즘으로부터 양의 정수 B로 A를 나눴을 때 목 Q 나머지 R이 주어지면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와 같다는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특히 이 결과는 소개할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방법을 제공하죠. 자,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란 우리가 숫자가 작을 때는 최대 공약수 찾는 게 중등 교육 과정에서 익숙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숫자가 커지면 그 과정이 길어지잖아요. 복잡하고. 그걸 좀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A와 B가 숫자가 컸을 때 B로 A를 나눈 나머지와 B와의 최대 공약수가 같다는 거. 그럼 요건 또 어떻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한 번 더 쓰면 되죠. B와 R의 최대 공약수는 R로 B를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R과 R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S라고 둘까? 이거 같을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바로 뭐다?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예로서 한번 볼까요?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중등교육과정식으로 하면은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간단치 않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12378을 3054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3054와 162의 최대 공약수가 바로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물론 이 과정도 간단치는 않죠. 자, 그런데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을 이그젠플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거칠게요. 이제 또 3054를 162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162와 138의 최대 공약수가 같아지겠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나머지가 0이 나오죠. 자, 이랬을 때 요 6이 바로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거. 근데 이 과정을 왜 보여드렸느냐? 이 과정을 역으로 하면은 또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은 자,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는 A와 B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가 존재한다는 것. 이 정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의 역과정으로. 그리고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A와 B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정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라는 것. 자, 그 역과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역으로 가겠습니다. 24에서 18을 뺀 6. 6이 최대 공약수였잖아요. 역으로 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138과 24. 그럼 18 나오죠? 이 과정 역으로 쭉 갈 겁니다. 그러면은 뭘 만들 거냐? 12378과 3054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정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작을 때는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이 숫자에 대해서도 안 떠오르잖아요. 12378, 3054. 이 두 개의 결합으로 6을 나타낼 수 있는 정수. 간단치 않죠?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의 역으로 찾는다는 거. 그러면 찾아지죠? 132와 마이너스 535.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역으로.
자, 이 결과는 조금 있다가 부정방정식 디오판틴 이퀘이션에서 유용한 방법을 또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두 정수 A, B의 최대용량수는 A와 B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정수가 최대용량수가 되겠다. 여기서 X, Y 찾는 방법은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역가정으로 찾는다는 것. 그리고 유클리드의 보조정리란 A가 B 곱하기 C의 인수입니다. A가 B 곱하기 C를 나누는 거예요. 자, 노테이션 이렇게 하죠. 그리고 A와 B가 서로소예요. 최대용량수가 1이니까 서로소죠. 자, 그러면 A가 B 곱하기 C를 나누니까 A가 C를 나눌 수밖에 없죠. 유클리디안 보조정리. 그러면 방금 언급했던 디오판틴 이퀘이션, 즉 인디터미네이트 이퀘이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최대용량수라는 것은 두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를 찾음으로써 부정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다.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의 역가정으로. 무슨 소리냐? ax 더하기 by 이꼴 c가 되는 두 개의 미지수 xy 정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미지수는 두 개인데 부정방정식.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을 디오판틴 이퀘이션.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존재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A와 B의 최대용량수 D가 상수 C의 인수일 때, 약수일 때, 최대용량수가 C를 나눌 때 이 부정방정식은 해를 갖는다는 것. 왜 그런지는 방금 최대용량수에 대한 성질로서 바로 나타나죠. 최대용량수라는 것은 A와 B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정수다. 그런데 요 최소의 정수가 C를 나누면 C가 바로 요거의 배수가 되잖아요. 바로 XY가 존재하잖아요. XY 어떻게 찾았습니까? XY.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의 역가정으로. 자, 그러면 그 XY를 X0, Y0라고 둡시다. 그럼 AX0 더하기 BY0가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XY.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으로부터 A는 X 빼기 X0, B는 Y0 빼기 Y. A와 B의 최대용량수를 D라고 두면은 최대용량수 소가면은 남는 게 A 프라임, B 프라임. 그럼 A 프라임과 B 프라임은 서로 소죠? 그럼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A 프라임은 Y0 빼기 Y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B 프라임은 X 빼기 X0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그럼 일반해가 바로 구해지죠. X는 X0 더하기 Y의 개수인 B를 최대용량수로 나눈 거에 대한 정수배. T는 정수입니다. Y에 대한 일반해는 Y0 특수의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역으로 찾는 값입니다. 이번에는 X의 개수를 D로 나눈 걸 빼준 거죠. 바로 요거에서 바로 나오잖아.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디오판틴 이퀘이션, 가장 단순한 두 개의 미지수를 갖는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에 대한 일반 해입니다. 조금 이따 이걸 묻는 기출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대용량수라는 것은 두 개의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정수라는 것. 이 아이디어로부터 바로 나오죠. 자연스럽게 기억되시죠?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x0, y0는 어떻게 찾는다? a와 b의 최동약수. 유클리드 알고리즘 역으로부터 x0, y0를 찾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에 x와 y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 자, 이그젬플로 보시면은 자연스럽게 기억되실 겁니다. 172x 더하기 20y 꼴 1000이 되는 xy 찾을 거예요. 요 xy. 당장 하나 찾는 것도 언뜻 안 떠오르죠. 그나마 172, 20 숫자가 크지 않습니다. 숫자가 더 커지면. 그러면 172와 20의 최대용약수가 1000의 약수이면 이 부정방정식의 해는 존재한다는 거. 왜냐하면 1000의 약수가 되니까 172와 20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xy 바로 찾을 수 있죠. 172와 20의 최대용약수를 찾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의 역과정으로. 그럼 일반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으로부터 172와 20의 최대용약수 4라는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172와 20의 결합으로 4를 나타낼 수 있는 xy를 찾아봐야 되겠죠. 역과정으로 가면은 xy가 찾아질 겁니다. 따라서 그 xy 2와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xy는 여기서 바로 일반적인 xy 그러면 172x 더하기 20y 그럼 172와 20의 최대용약수로 나누면은 남는 게 서로 소인수로 남아지죠. 그 서로 소인수가 172와 20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x에 대한 일반에는 x에 대한 특수의 2에다가 y의 개수 20, 최대용약수 4로 나눈 정수. 그러면 2 더하기 5t로 딱 주어지는 거죠. y는 특수의 마이너스 17에다가 x의 개수를 빼주는 거죠. 최대용약수 나눈 거. 자, x의 개수가 170입니다. 171을 4로 나눈 거. t. 그러면 일반화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디오판틴 이퀘이션 두 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명백히 4의 배수죠. 그런데 4를 지금 172와 20의 결합으로 나타냈었습니다. 그때의 정수는 2하고 마이너스 17이에요. 따라서 특수해가 500과 마이너스 4250. 그럼 일반적인 해는 여기서 특수해 여기 일반해잖아요. 그런데 172와 20의 최대용약수 4로 나눠져 버리면 43, 5 서로 소죠. 그럼 43은 y 더하기 4250의 약수가 돼야 된다. 유클리드 렘마에 의해서. 5는 43과 서로 소기 때문에 500 빼기 x의 약수가 돼야 되겠다. 따라서 특수 x0를 갖는 x에 대한 일반해는 500에다가 5가 어떻게 나온 거죠? y의 개수를 4로 나눈 거죠. 자, 43이 어떻게 나온 거죠? x의 개수를 4로 나눈 거죠. 따라서 일반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부정방정식인 디오판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이 방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안 떠오르신다면 최대용약수를 생각하면 되죠. 최대용약수라는 것은 두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최소의 정수이다. 그리고 그 두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는 어떻게 찾는다?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의 역과정으로. 지금까지 나눗셈법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2008학년도 7번 문항입니다. 3개의 정수로 이루어진 부정방정식 일반이 찾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개념 정리에서는 2개의 미지수로 주어진 부정방정식, 디오판틴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3개의 미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출제가 잘 된 문제예요. 왜 출제가 잘 된 문제냐? 2개의 부정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하는 방법인 디오판틴 이퀘이션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이해를 했다면 3개, 4개든 할 수 있잖아. 2개가 출발이에요. 2개가. 바로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3x 더하기 4y를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한 해를 a라고 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부정방정식은 a 더하기 5z 이꼴 2가 되잖아요. 그래서 a와 z로 이루어진 부정방정식에 2가 되는 해를 찾는 거죠. 그러면 두 개에 대한 부정방정식 찾는 거잖아요. 3과 4의 최등역수 1 서로소입니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니까 해를 갖잖아요. 마찬가지 a와 5z로 이루어진 부정방정식, a의 개수 1, z의 개수 5 서로소입니다. 2의 약수가 되잖아. 이것 또한 해가 존재합니다.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이렇게 응용이나 변형된 문제를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안을 달아볼까요? 3x 더하기 4y를 a로 뒀습니다. 3과 4가 서로소니까 최등역수 1이 a의 약수가 되니까 해가 존재하죠. a는 1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1을 3과 4의 결합으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서로소니까 굳이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몇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죠. 당장 떠오르는 게 3에다가 1을 곱하고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4에다가 1 곱해도 되죠.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죠. 특수에는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3에다가 마이너스 1, 4에다가 1 곱하면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최등역수 1은 a의 약수가 되니까 a는 a 곱하기 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1에 대한 두 정수에 대한 결합. 따라서 a가 되게 하는 부정방정식 x와 y의 해는 마이너스 a, a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특수입니다. 그럼 일반의 x는 특수의 마이너스 a에다가 y의 개수 4를 최등약수 1이죠. 배수.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t.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정수 s부터 시작할까요? 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4s. y는 특수의가 a니까 a 더하기 x의 개수 3s. s에다가 임의 정수 대입해보면 만족하죠? 이거 만족합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3x 더하기 4y 이꼴 a를 만족시킨 xy 찾았어요. 자, 이번에는 a와 마지막 미지수 z에 대한 개수 5z가 2가 되는 a하고 z를 찾아야 되겠죠. 이 과정 한 번 더 하면 됩니까? a의 개수 1, z의 개수 5. 최등역수 1입니다. 1은 2의 약수.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죠. 그러면 1과 5의 결합으로 1이 되게 하는 수. 그러면 1에다가 1을 곱하고 5에다가 0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A를 만족시키는 특수에는 2, Z를 만족시키는 특수에는 0이죠. 그럼 A에 대한 일반에 특수의 2에다가 Z의 개수 5를 1로 나누면 되죠. 최동약수. 이번에는 앞에서 정수 S를 사용했으니까 정수 T. 해 Z는 특수의 0에다가 A의 개수 1, T. 그러면 A하고 Z가 표현됐죠. 그러면 A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X, Y, Z에 대한 일반화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A가 2 더하기 5T, Z가 마이너스 T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X는 두 개의 정수 S하고 T로 표현되죠. Y, Z. 그러면 S하고 T에다가 임의 정수를 대입하면은 바로 주어진 부정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구해지죠. 특수해부터 일반해까지. 부정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2009학년도 17번 문항은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기억. 정수 AB가 서로서라는 것은 두 정수의 최대응력수가 1. 최대응력수가 1이 되게 하는 A와 B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 XY. 존재하죠? 참입니다. 자, 니은은 양의 정수 M과 N에 대해서 2의 M제곱 빼기 1. 그리고 2의 N제곱 빼기 1이 서로소이면 이제 서로소입니다. 그러면 2의 M제곱 빼기 1, 2의 N제곱 빼기 1은 공비가 2인 등비수를 합으로 생각하면 되죠. 인수분해가 딱 될 겁니다. 그럼 서로소가 돼야 되니까 최등형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되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역은 명백하죠. M과 N이 서로소이면 2의 M제곱 빼기 1과 2의 N제곱 빼기 1의 최등형수는 1이 된다는 거. 2를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의 합을 생각하시면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니은 참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양의 정수가 25진법으로 표현될 때 세 자리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5진법으로 표현되는 양의 정수 세 자리. 그럼 A는 25의 제곱자리죠. B는 25자리. C는 1의 자리. 그러면 25진법의 세 자리가 되죠. 자, 이거를 5진법으로 표현했을 때 6자리냐? 5진법 바로 계산되는 거죠. 25는 5의 4제곱. 5의 제곱. 그리고 C. 그럼 5의 4제곱이니까 5진법으로 나타내면 5자리가 돼야 되죠. 6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귿, 거짓. 현재의 중등교육과정에는 요 집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가 않죠. 십진법을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익숙한 십진법을 생각하시면은 25진법이든 5진법이든 생각하는 게 전혀 부담되는 게 아니죠. A, B, C 10진법. 그러면 A가 10의 제곱자리, B가 10의 자리, C가 1의 자리잖아. 이게 이제 10진법으로 나타낸 거, 익숙한 거. 그러면 이거를 5진법으로 나타낸다든지 25진법으로 나타낸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2009학년도 17번) 합답형 문항은 특별히 서술할 것, 니은을 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인수분해 하는 거, 2를 공비로 하는 등비수의 합에 대한 인수분해. 과연 지수가 서로소이면 최대응약수 또한 서로소 1이 나오는지. 2의 M제곱 빼기 1과 2의 N제곱 빼기 1이. 자, 그래서 지수 M과 N에 대한 최대응약수를 D라고 뒀습니다. 그럼 D가 1이 됨을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M'과 M'이 서로소가 되죠. 자, 그러면 2의 M제곱 빼기 1은 다음과 같이 써지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까? 2의 N제곱 빼기 1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공통인수가 딱 나오네요. 그죠?
요 공통인수가 1이 되면 서로소잖아. 1이 된다는 것은 D가 뭐란 뜻이에요? 1이잖아요. D가 1이니까 바로 어떻게 됩니까? M과 N이 서로소. 필요충분 조건 바로 보일 수 있죠. 이것은 25진법으로 나타내는 세 자리수는 5진법으로 나타내면 5자리가 된다는 거 이렇게 바로 확인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눗셈법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나눗셈법 단원에 대한 리뷰는 정수론의 출발 개념이 well ordering principle, 정렬 원리. 정렬 원리란 공집합이 아닌 음의 정수로 이루어진 집합은 반드시 최소 원소를 갖는다. 이 정렬 원리로부터 디비전 알고리즘, 나눗셈법, 양의 정수가 주어지면은 임의의 정수를 양의 정수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특히 나머지는 0 이상이면서 나누는 수 b를 넘을 수 없다. 이 디비전 알고리즘으로부터 A와 B의 최동역수는 B와 R의 최동역수가 같다는 거. 이 과정이 반복되죠. 이 과정을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특히 두 정수의 최동역수는 반드시 두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 정수 XY가 존재한다는 거. 그런 정수들 중에서 최소의 정수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공역수다. 특히 이 정수는 어떻게 찾는다? 숫자가 클 때는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의 역과정으로 X하고 Y를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으로부터 AX 더하기 BY가 C가 되는 미지수 XY에 대한 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부정방정식. 그래서 이거를 수학자 이름을 딴 디오판틴 이퀘션이라고 하죠. 그럼 이 부정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방금 설명드렸죠. AX 더하기 BY의 정수에 대한 결합으로 표현되니까 A와 B의 최동yak수, 그 최동yak수가 C의 인수이면 이 부정방정식은 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 C가 D의 배수니까. C가 D의 배수라는 것은 XY 찾았잖아. 그래서 그 특수의 X0, X에 대한 특수의 X0가 주어지면 Y의 개수 B를 최대 공역수로 나누고 정수배. Y에 대한 일반에는 Y0에 A의 개수를 X의 개수 A를 최동역수 D로 나눈 정수배. 바로 디오판틴 이퀘션의 일반해를 구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일반해의 결과를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바로 유클리드 렘마. 유클리드 렘마라는 것은 A가 B 곱하기 C의 인수이고 A와 B가 서로소이면 A는 C를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 디오판틴 이퀘이션 부정방정식 해를 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A와 B가 서로소이면 반드시 해가 존재하죠. 왜? 이런 모든 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눗셈법 단원에서 출제된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동 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정수학이었습니다.